2026년 1월 5일 새벽 4시 17분 벨라루스 동부 크리체프2 공군기지.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를 들인 천하무적 오레슈니크 포대. 푸틴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자랑하던 그 극초음 속의 경이로운 무기가 이제 밤하늘을 밝히는 300m 높이의 거대한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2차 폭발의 규모가 어찌나 거대한지 폴란드의 지진 감지기까지 작동시킬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마하신 미사일 하나를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전체 비축량을 통제불능의 거대한 횃불로 바꿔버렸습니다. 방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안전한 후방에 있던 F-16 2대와 영리한 소형 드론 10대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적인 실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2025년 12월 말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연휴 헤드라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위성정보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불과 250마일 떨어진 소련 시대의 유물 크리체프2 기지에서의 섬뜩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궁극적인 전략적 과시였습니다. 그는 오레슈니크 시스템의 첫 번째 완전작전 포대를 외국 영토에 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렘린의 보도자료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오레슈니크는 최종 병기로 불리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하 10, 즉 시속 7600마일 이상의 재진입 속도를 가진 고체 연료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진입체, 즉 MIRB를 탑재하고 있어 미사일 한 발로 서로 다른 6개의 도시에 핵탄두를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이 대기권 상층부에 도달하면 서방의 어떤 방어체계도 요격할 수 없는 기적의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이동식 발사대 10대를 벨라루스로 이동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유럽 수도의 목에 칼을 겨눈 셈이었습니다. 폴트리고 그들은 발사대를 단순히 들판에 두지 않았습니다. 크리체프 기지는 첨단 요새로 변모했습니다. 이 수십억 달러짜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는 3중 위협 방어막을 펼쳤습니다. 먼저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그레이브스톤 레이더를 사용하는 S-400 트라이엄프 3개대대, 그리고 근접 방어를 위해 판치르 S1과 토르 M2 시스템을 겹겹이 배치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비행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계획가에게 이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재래식 공중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20대의 특정 발사대를 비축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과 수십억 달러, 그리고 수천 시간의 인력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담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치지 마라. 이동 중일 때도 치지 마라. 모든 발사대가 연료를 채우고 장전하고 한 곳에 주차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들은 특수 타격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진보된 기종인 F-16 블록 70 서람 7세비 바이퍼 2대와 장거리 자폭 무인기 10대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계획가들이 놓친 함정은 우크라이나군이 S-400의 정면으로 날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체스판은 세팅되었습니다. 전투기 2대, 대전체 핵무장 포대. 1월 4일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그림자 10개는 이미 체르니히우의 비밀 활주로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알러시, 체르니히우 인근의 외딴 활주로를 그드북단이다 보던 차라나이브들 추덩치란 바는데 저포맞는 논리전문은 다모엘 가고 김정은, 비러분 잘하는 덩정을 보남고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10S, 체르니히우 인근의 외딴 활주로를 두드무텐 방은되는 지온 청여들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바젠니였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폐기어터만 대어 치검 고감은 잠가만 대지고 배들 항구고문도 기담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됩니다. 말아보는 무대가 15개 다는 것이 해무집니다. 코미는 그림적이 부는 덩전은 짐정 부르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역공 봉중전은 만합니다. 고대무드를 마는 데과 그림죽을 춘부 글러가고 있었습니다. 더러부문타는 기더바면 통정은 셔평 달러 담은 지붕 팔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곡에 시백을 후드는 발추 즉임하제 마라. 비르팡의 과고곳에 벌어밤이다. 물리주구 추제머르터면 급이를 한정한 분들을 봉종을 가짐은
그들은 참하는 미다 대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부대 바람보다 너시아베 이로미다 부든 바가는 여키가 분을 단담 해모 중이다 성장들이겠습니다. 이즈미얼 계획가들이 종샘은 바가 보모만들을 점정 탄핵이 부더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대도모대 탐이다 적여고든 반댐은 바가부 절민가바는 모등 죽을 친부들 표고막입니다. 치무는 비분장은 세렘은 바마고긴 부고겠고 글러가고 있었습니다. 점등 정당도는 물리주구 풍종 파라보가지겠습니다. 이분은 점정은 해문줌이다. 비로마는 무는 동정 파라보가입니다. 전봉 점적에 만더를 고리겠습니다. 여시아가 해공 중이다 진정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정두 타지부도는 전반은 밤정 한장아 투들어고는 바가보 고도부는 동야는 보물망에 받자고 지붕줍니다. 도도마문대보 연보며고 왔습니다. 부도부는 단연은 동만궁종 파라 지제해집니다. 파문도가미도는 무두마들 기벼템은 비로반의 문은 두러거고 갔습니다. 바른 두건 청개보도겠습니다. 옆 부동이 노고마냐 모드는 전방운 타네들을 배져가보였습니다. 밤은 중이다 저는 부두입니다. 그들은 부두만 파자고 부로부는 자만 부든 파가고 정보고 맞습니다. 도로가가들 바람부대 보도만에 있습니다. 전덩담정 이려고 부두는 담밤은 단해부 충번들이 부두 있습니다. 전벙여만은 여구영우를 지벽해 풀야바들 기벽해 듭니다. 여고겐 부두만 첨작의 탐해부 충번들이 부두 있습니다. 여공 장안부대태 홈장 추강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치가 많은 부두는 이봉 흥가문 톤덩은 보드 많은 부대 덤밤은 가감 무대가 충만 영하는 지공 푸가모고 있습니다. 여고 부두는 종방 행강 주간 기더가고 있습니다. 그듬은 부든 덤정은 배들을 배가 여고공중 바담은 그름은 장밤은 되는 흉령하는 첨왕고 바람중 부두만 부드 부두맘은 탐정 팔아보게겠습니다. 대들은 대가 그듬 주구 춘부들 보두마는 부대고 있습니다. 여고 도도마는 부대 보두만에 있습니다. 그든 덩정을 밤을 부증 치보는 전함부대 겸운짐이다 제거디도 부두만입니다. 부두마는 무들부두마는 청장 치공 세치 이후에 비밀 활주로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르니히우 인근의 외딴 활주로 우크라이나의 밤 정적을 깨고 6개의 가솔린 엔진이 낮고 리드미컬한 웅웅거림을 토해냅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의 최고 심도 타격 자산인 류티 장거리 드론입니다. 기본적으로 600마일의 사거리를 가진 15,000달러짜리 디지털 유령들이죠. 이륙한 드론들은 상승하지 않고 급강하합니다. 온보드 비행 컴퓨터는 지형 추적 비행 프로필을 실행하여 불과 140피트라는 끔찍하게 낮은 고도로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 높이에서 드론들은 물리적으로 지구의 공명과 벨라루스의 숲 뒤에 숨어 러시아 S-400 빅버드 레이더의 370마일 탐지 반경 밑으로 날아갑니다. 다음 3시간 동안 그들은 고정밀 관성 센서와 항제밍 GPS를 통해 매 0.001초마다 수압적으로 완벽하게 경로를 수정하며 비행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도 드론 6대만으로는 크리체프2를 뚫기에 부족합니다. 그들에겐 주의를 끌 미끼가 필요합니다. 정문을 박차고 들어갈 큰 형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호출부호 와일드 위젤인 첫 번째 F-16이 등장합니다. 이 블록 70, 72 바이퍼는 날아다니는 전자전 스위트입니다. 날개 아래에는 AGM-88 한 미사일 4발을 달고 있지만 진짜 마술 도구는 2발의 ADM-106송 MALD 기만체입니다. 자, 여러분이 S-400 포대의 러시아 지휘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거대한 고고도 위협을 찾기 위해 수평선을 훑고 있겠죠.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45분 와일드 위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선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영공 안전한 곳에서 선회하던 F-16 조종사가 2개의 MALD 기만체를 발사합니다. 이것들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배우들입니다. 각각의 기만체는 거대한 B-52 폭격기나 이번 경우처럼 F-15 편대 전체의 레이더 신호를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스톤 레이더 화면에서 세상은 갑자기 미쳐 돌아갑니다. 그들은 2개의 작은 기만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25,000피트 상공에서 맹렬히 돌진해오는 미국식 타격 패키지 전체를 보게 됩니다. 러시아 기지는 기계적인 비명과 함께 깨어납니다. 공습 사이렌이 얼어붙은 어둠을 찢습니다. 아드레날린과 1년간의 선전에 고무된 S-400 승무원들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고고도의 유령들을 조준합니다. 목표 고정, 발사. 각각 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S-400 미사일 6발이 굉음을 내며 발사대에서 솟구쳐 올라 성층권의 그림자를 쫓습니다. 각 발사는 연기 한 줌만이 유일한 상품인 200만 달러짜리 복권과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S-400은 6대의 류티 드론은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2개의 MALD 기만체가 만들어낸 유령 편대로 향했습니다. S-400이 이 디지털 유령들을 처형하느라 바쁜 사이 진짜 위협은 진흙탕 위 140피트 상공에서 이제는 시 사용 중인 레이더 관문을 몰래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를 명작으로 만드는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 레이더 운용병들이 고고도 편대 격추를 자축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S-400 발사관이 이제 비었고 재장전에 45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이 포대의 지휘관이고 발사관은 비었는데 비행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채 1200만 달러를 날렸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았다면 다음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단거리 판치르 시스템으로 버티며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중지원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시겠습니까? 댓글에 싸운다 혹은 도망간다를 남겨주세요. 러시아군이 토론하고 있는 사이 이 횃불 파티의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와일드 위젤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바로 뒤에는 호출보호 스나이퍼인 두 번째 F-16이 맴돌고 있었고 푸틴의 극초음속 자존심을 1000피트짜리 바베큐 그릴로 바꿔버릴 강력한 타격 수단을 싣고 있었습니다. 1차 파상 공격인 6대의 류티 드론은 이제 크리체프 축 주변 10마일 경계선인 최후의 데드존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체스수는 더욱 정교해집니다. 이 6대의 드론은 더 이상 수무리하지 않습니다. 내곽 방어선에 접근하자 비행 컴퓨터는 팝업 기동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300피트로 상승합니다. 왜일까요?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거리 방어 시스템을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궁극의 클레이 사격 표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시 오레슈니크 포대의 경호원인 판치르 S1과 토르 M2 시스템이 굉음을 내며 작동합니다. 기지 상공은 납탄과 불꽃의 혼란스러운 벽으로 변합니다. 30mm 쌍열포가 분당 4,000발을 뿜어내고 토르 미사일들이 이 저공 침입자들을 요격하기 위해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 분석가들이 말하는 포화 공격입니다. 판치르 시스템은 컴퓨터 프로세서가 100% 용량에 도달하기 전까지 한 번에 몇 개의 목표물만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습니다. 6대의 류티 드론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경호원들이 모든 센서와 탄환을 셰프 5,000달러짜리 가솔린 미끼에 집중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포수들이 드론 격추를 자축하며 하이파이브를 하는 동안 그들은 60마일 밖에서 배회하는 처형자를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F-16 스나이퍼가 등장합니다. 와일드 위젤이 시끄럽고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면 스나이퍼는 유령입니다. 낮게 날고 침묵을 유지하며 러시아 내곽 방어선이 완전히 묶이는 정확한 0.001초를 기다립니다. 조종사는 무기발사 안전 커버를 엽니다. 날개 아래엔 AGM 무펄 5GSM 2열, 제짐스 2열, 야바테만에서 모마피아 정착하죠. 여가테반 여땅 조종거 비저곡 있습니다. 조종사는 무기발사 안전 커버를 엽니다. 노두험 도르탐벽해배들 포종 바르드로고스입니다. 조종사는 무기발사 안전 커버를 엽타곤요 보금 햄복대에서 타대한대게 타겠습니다. 저하칼 정삼 0.0점 명제초를 교다가기 있습니다. 날개계 친구 토마는 신목을 하분입니다. 러시아 포델 퍼직을 말하고 있건데 이보다 하나들 판진만들이 향기액입니다. 다면 오리다나 데타 덕대늘 정범 포덤이다. 점점 덩점령복을 정점 0점 명제초를 기다립니다. 나온구글이 무기발사부 회매덕이 요격하기 역점 0.0점 명제초를 기다립니다. 저를 조등구구 대어구 간구비만점에서 다차고겠습니다. 조종사는 무기발사 안전 커버를 엽타공여 데짐스 2열 여바피아 정첨아들 도구멜 토도만하고 있습니다. 다기맨
반면 여기 벗는 반면 하고제 만다는 도거만적의 러시 저것마드리고습니다. 도뮌부츠 포도 동종부대를 내백힙니다. 지에짐스부 텀보타마도 만저는 역점 0.0잽초를 기다립니다. 반면 내쳐 배진백의 방어선을 불고 분보는 유법십니다. 자매마냐 단명고구 단북을 당성 0.0잽초를 담아는 누경어입니다. 러시아 내곽 방어선이 완전히 묶이는 정확한 0.001초를 기다립니다. 제에는 AGM-158 JASSM-ER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이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600마일 사거리를 가진 130만 달러짜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입니다. JASSM을 미사일계의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십시오. 탄체는 첨단 레이더 흡수 복합재로 만들어졌고 납작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설계되어 레이더파를 굴절시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문자 그대로 탄산음료 캔 하나 크기입니다. 길이가 14피트나 되는데도 말이죠. 스나이퍼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4발의 JASSM-ER이 파일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작은 날개가 특유의 소리를 내며 펴집니다. 그들은 높이 가지 않습니다. 드론보다 더 낮게 떨어져 지형을 따라 불과 50피트 고도로 날아갑니다. 내부 디지털 지도와 글로벌급 관성 항법 시스템에 유도를 받습니다. JASSM-ER의 노즈 안에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있습니다. 그 두뇌에는 오레슈니크 벙커의 디지털 사진이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렘린의 모든 제머를 켠다 해도 이 미사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속 600마일로 4발의 JASSM은 정신 팔린 판치르 승무원들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러시아군은 1차 드론을 격추한 후 승리에 도취되어 포를 재장전하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1000파운드짜리 철갑 관통탄두를 실은 4개의 유령이 정문에서 불과 90초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잠깐, 이 3중 실패에는 한 가지 층위가 더 있습니다. 오레슈니크 발사대는 이동식이죠. 그냥 운전해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한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차 파상 공격, 마지막 4대의 킬 드론은 트럭들이 탈출하기 위해 경납고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도착하도록 시간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S-400은 비었습니다. 판치르는 재장전 중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천하무적 미사일들이 4000파운드의 특수 고폭탄에 맞기 직전인 벙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버텨주길 바라며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파편이 빗나가길 기도하며 도망치시겠습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앞으로 30초 동안 벌어질 파괴의 물리학이 벨라루스의 지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오레슈니크 존재의 마지막 90초, 크리체프 유국의 강화 벙커 안. 공기는 오존과 디젤 냄새로 가득합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은 미친듯이 급유호스를 분리하려 애쓰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군화가 미끄러집니다. 3분 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발사대를 대피시켜라. 하늘이 뚫렸다. 하지만 이동식 오레슈니크는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정밀함과 시간을 요하는 50톤짜리 괴물이죠. 우크라이나가 방금 없애버린 두 가지 말입니다. 밖은 절대적인 혼란 상태입니다. 1차 미끼 드론에 마지막 미사일을 써버린 판치르 S-1, 승무원들은 필사적으로 재장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미사일 캐니스터를 제대로 끼우지 못할 지경입니다. 일부 병사들은 와일드 위젤의 재밍으로 레이더가 먹통이 된 것을 깨닫고 헛된 저항의 몸짓으로 차량 지붕 위에 서서 검은 하늘을 향해 AK-74 소총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행운의 총알이 100만 달러짜리 유령을 맞추길 바라면서요. 그럴 리 없죠. JASSM-ER 미사일이 마지막 기동을 실행합니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가 벙커 환기구에 열 신호를 포착합니다. 온보드 컴퓨터가 0.5도 경로 수정을 합니다. 이것은 필립 파텍 시계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외과 수술처럼 차갑고 되돌릴 수 없죠. 과 동시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니까요. 이 미사일은 특수 FMU-1호기 합동 프로그래밍 신관을 사용합니다. 이 똑똑한 두뇌는 강화된 노즈콘이 20피트의 철근 콘크리트와 흙을 뚫고 들어갈 때의 감속을 계산합니다. 정확히 경납고 중앙, 오레슈니크의 고체 로켓 모터 바로 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폭합니다.
크리체프6의 세상은 더 이상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초기의 1000파운드 폭발은 그저 불씨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오레슈니크의 고체 연료가 점화될 때 시작됩니다. 때로는 억제할 수 있는 액체 연료와 달리 오레슈니크의 추진제는 알루미늄 분말과 과염소산 암모늄의 고에너지 혼합물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섭씨 2700도로 타오르는 1000피트짜리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일단 시작되면 물리학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밀리초 만의 벙커는 압력이 가득 찬 오븐이 됩니다. 각각 수톤이나 되는 강철 경납고 문이 경첩에서 뜯겨나가 종이장처럼 숲속으로 300야드나 날아갑니다. 백열의 보랏빛 불기둥이 지붕을 뚫고 구름을 찌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2대의 발사대가 벙커 사에서 필사적으로 기어나와 타이어에 연기를 내뿜으며 숨라인으로 질주할 때 2차 파상 공격이 도착합니다. 4대의 킬드론, 뮤티들이 화재로 인한 열 상승 기류 속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조도 카메라를 통해 체르니 이후의 우크라이나 운용 요원들은 탈출하는 트럭들을 완벽하게 봅니다. 목표 포착, 교전. 첫 번째 류티가 급강화합니다. 장갑캡을 노리지 않습니다. 뒤쪽에 노출된 미사일 캐니스터를 노립니다. 75파운드짜리 성형 자격 탄두가 오레슈니크의 얇은 외피에 닿습니다. 뒤따른 2차 폭발은 너무나 격렬해서 50톤짜리 트럭을 장난감처럼 옆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드론도 뒤따라 나머지 지원 차량과 연료 탱크 차들을 사냥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센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직 환호성은 없습니다. 그저 지진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술자들의 규칙적인 클릭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타격 확인. 목표 크리체프6는 더 이상 기능하는 군사자산이 아닙니다. 구조적 손상 100%. 스나이퍼와 와일드 위젤 F-16이 급선회합니다. 그들 뒤로 수평선은 짙고 성난 주황색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중전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방금 러시아의 전략적 억제력에 대해 16분간의 뇌수술을 집도한 것입니다. 푸틴의 기적의 무기는 마하-10에서 요격당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15,000달러짜리 드론과 영미한 조종사는 당신의 속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당신의 발자국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오만함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오레슈니크 포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면서 모스크바에게 진정한 전략적 악몽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레슈니크 포대는 그냥 주문하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들은 미사일계의 페라리입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며 현재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고사양 부품에 의존합니다. 단 하루아침에 10대의 발사대 모두를 무력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의 1년치 전략 생산량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용어로 말하자면 모스크바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에 수십억 달러 투자에 대해 100% 손실을 본 셈입니다. 몇 달 동안 푸틴은 오레슈니크를 지정학적 그림자 인형으로 사용하여 마하-10의 막을 수 없는 파괴에 대한 이야기로 유럽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의 근본적인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미사일이 차고에 앉아 있을 때 열 폭풍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굳이 마하-10에서 요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레슈니크는 비밀일 때만 기적의 무기입니다. 일단 우주에서도 보이는 모닥불이 되고 나면 그저 값비싼 골칫거리에 불과합니다. 천하무적의 방패는 산산조각 났고 극초음속의 위협은 한 줌의 가솔린 엔진과 영미한 서방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기술애호가 여러분, 이 작전의 진정한 MVP는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S-400을 3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로 만든 F-16의 와일드 위젤 제밍이었을까요? 아니면 강화 벙커의 환기구를 찾아낸 JASSM-ER 스나이퍼의 정밀함이었을까요? 댓글에 제밍 또는 타격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푸른색과 노란색의 스마트한 녀석들이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것을 지지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세게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 전쟁터에서 가장 큰 무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정확히 언제 타격해야 할지 아는 지능이기 때문입니다.